안녕하세요. 앵글림입니다. 이번 시간은 화장품학에서 각 피부 타입에 유효한 유효 성분과 계면활성제, 그리고 화장품의 기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유효 성분은 실기를 배우실 때도 고객관리 차트 부분에서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피부 타입별로 유효 성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화장품의 각 타입별 활성 성분 중에서 건성 피부에는 어떤 유효 성분이 좋은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라겐, 고분자의 단백질로서 보습력이 우수하고 피부에 촉촉함을 부여하는 물질이죠. 과거에는 우리 인체와 유사한 성장기의 동물, 즉 포유류, 송아지나 돼지 등의 피부에서 추출을 하였지만 요즘에는 해조류나 식물에서 콜라겐을 추출합니다. 진피를 구성하는 물질이지만 분자가 커서 진피까지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제조했을 때도 분자 구조를 작게 하는 기술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엘라스틴. 동물의 진피로부터 추출한 효소를 분해하여 얻어지는 물질로서 약간의 끈적임이 있으며 피부의 유연감과 윤기 있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히알루론산으로 자체 질량의 최소에서 많게는 수백 배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요. 우수한 보습 효과를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숱하게 닭 벼슬에서 추출했지만 현재에는 미생물의 배양으로 얼어지는 물질입니다. 네 번째는 알로에. 알로에 잎에서 진녹색 껍질 부분을 벗겨낸 투명한 부분만을 이용을 하고요. 보습 작용 및 쿨링 작용이 있어서 건성 피부와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염증 억제, 보습, 상처 치유, 진정, 세포 재생 작용이 있어서 여드름 및 민감성 피부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다섯 번째,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는 원래 각질층에 있는 각질 세포 사이의 각질 간 지질의 주 성분으로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각질층의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고 유해 물질의 침투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여섯 번째, 소르비톨은 보습제 일종으로 물에 잘 용해되는 고가의 보습제입니다. 벚나무, 딸기류, 앵두, 사과, 해조류 등에서 추출하는 당 알코올류입니다. 천연 보습 인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아미노산으로 콜라겐보다 분자량이 작아서 피부에 흡수가 용이하고 저자극성으로 수분 보유력이 우수하며 단백질의 수성 성분으로 모발에도 영향을 주는 아미노산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초 성분으로 해조류에서 추출해낸 대표적으로 알긴산이 있고요. 다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보습 효과 및 진정 효과를 부여하죠. 요오드 성분으로 인해서 체내에 독소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화 피부에 좋은 유효 성분 한번 볼까요? 먼저 레티놀 A. 비타민 A의 유도체로서 레티놀 또는 레티노이드라고도 하고요.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며 주름 개선 효과로 노화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피부의 각화 주기를 단축해서 노화 세포를 빨리 떨어져 나가게 하므로 과각화로 인한 여드름 피부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레티닐 팔미테이트는 레티놀과 지방산을 결합한 물질로 안정성이 뛰어난 물질입니다. 인삼 성분, 노화 예방과 영양 공급, 피부의 기능 활성화 효과가 좋은 성분으로 세포 재생과 상처 치유, 부종 완화 효과가 있고요. 레시틴은 난황 또는 콩에서 추출되는 유연제입니다. 산화방지제 또는 천연 유화제로 사용이 되며 리포솜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리포솜 화장품은 최근에 화장품의 제조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수용성 또는 지용성의 활성 물질이 파괴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피부 안에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든 이중의 인지질 막을 리포솜이라고 합니다. 자, 플라젠타로 소나 양의 태반에서 추출된 물질이고요. 최근에는 돼지나 해양 물질에서 추출합니다. 그리고 로얄 젤리 추출물, 비타민 B 복합체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면역력 강화, 피부 호흡에 증진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 E, 항산화제라고도 하고 토코페롤, 노화의 대표적인 비타민이죠. 흡수율이 높아서 건조한 피부를 윤기 있게 가꾸어주며 염증에 의한 표피의 재생 효과를, 염증에 의한 표피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초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과 조직의 대사를 촉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로 징코, 주 성분은 카테킨과 탄닌입니다. 그리고 SOD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 벌집에서 추출한 프로폴리스, 그리고 천연 과일산인 아하. 이러한 성분은 노화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성 피부에 좋은 성분. 먼저 클레이, 진흙의 고운 입자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피지 흡착력이 우수하고요. 카올린이나 벤토나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아젤로 하마멜리스 잎과 껍질에서 추출을 하고요. 천연 수렴제로서 아스트렌젠트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우엉 성분으로 탄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지 흡착 효과가 있고요. BHA, 바하로 지성 피부에 잘 흡수되어 각질을 제거하고 블랙헤드 및 여드름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6, 피리독신, 그리고 유황 성분은 지성 피부에 효과적인 유효 성분입니다. 이번에는 여드름 피부. 자, 먼저 캄퍼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사철나무 잎에서 추출을 하고 강한 멘톨 향을 지니고 있어요. 수렴 쿨링 작용을 하고 피지 조절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수렴 방부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글리실리식산으로 감초에서 추출해낸 성분으로 강한 소염과 항염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입니다. 아줄렌 성분으로 카모마일에서 추출한 항염증과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성분이에요. 그리고 유칼립투스, 방부, 살균, 소독, 면역력 증강, 항염 효과로 여드름 피부에 효과적이고, 마지막 티트리, 살균 작용으로 피지 조절, 방부 작용. 그래서 우리 여드름 부위에 찍어 발라줄 수 있는 오일이기도 합니다. 민감성 피부에는 어떤 성분이 좋을까요? 일단 진정을 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 좋겠죠. 먼저 비타민 P, 루틴이라고도 하고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모세혈관 확장증에 좋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K도 모세혈관을 탄력 있게 해서 모세혈관 확장 피부를 위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P, K, 그리고 C 이렇게 세 개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타민 B5, 판토텐산, 염증 및 가려움증을 가라앉혀주는 기능 및 세포의 재생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일감 화상을 입은 피부에 진정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사보놀이라고 하는 성분도 있는데요.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항염 효과를 가지며 민감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성분입니다. 카모마일의 주 성분이기도 하고요. 상처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카모마일에서 진정 효과가 가장 뛰어난 성분 중에 아줄렌이 있고, 그 다음으로 진정 효과가 뛰어난 게 바로 비사보놀이에요. 그래서 카모마일에서 추출해낸 아줄렌과 비사보놀은 진정 효과가 뛰어난 성분입니다. 그리고 알란토인 성분으로 컴프리 뿌리에서 추출해낸 성분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고 보습력이 뛰어나며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상처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소 침착 피부에는 어떤 성분이 좋을까요? 이 말은 즉 미백제를 의미하겠죠. 미백제 대표적인 거 우리 먼저 비타민 C. 비타민 C 원리는 티로시나제의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미백 효과를 가지는 원리이고요. 티로신에서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다음 단계인 색소 침착 단계로 가는 도파라고 하는 물질로에 가는 단계를 차단하는 게 바로 비타민 C에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미백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콜라겐의 생합성을 도와서 피부의 탄력이나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고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요.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로부터 피부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는 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코직산, 누룩 곰팡이에 있는 누룩이 발효될 때 생겨나는 물질로 티로시나제의 작용을 막아서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알부틴, 월귤나무 잎에서 추출해서 하이드로퀴논에 글루코스라고 하는 당이 결합돼서 만든 미백제로 독성이 없어요. 역시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해서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미백제입니다. 그리고 상백피 추출물, 뽕나무의 뿌리 껍질에서 추출해낸 미백제 물질, 당나무 추출물, 그리고 감마 오리자놀, 쌀의 배아에서 추출해낸 미백제입니다. 여기까지 각 피부 타입별로 유효 성분을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시험에 다음 중 미백제 물질이 아닌 것은, 아니면 다음 중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 좋은 유효 성분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진정 효과가 뛰어난 화장품의 활성 성분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답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면활성제는 물질의 경계면에서, 물과 기름의 경계면에서, 즉 계면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물질을 말하고요. 이 계면활성제에는 한 분자 내에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기와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성기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과 기름을 섞는 역할을 수행을 하며 화장품의 제조 시 유화제나 가용화제, 그리고 분산제로 사용이 됩니다. 계면활성제는 세정작용과 기포 형성 작용을 통해 물체나 피부 위에 더러움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계면활성제 특징이 머리 부분은 친수성기를 띠고 있고 몸통 부분은 친유성기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과 친화력이 있는 거예요. 물과 친화력이 있다 보니까 거품이 잘 나겠죠. 우리 설거지할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릇에 있는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물과 함께 친화력이 있어서 거품을 잘 형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거품이 기름때를 잘 제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계면활성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체나 피부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그런 세정 기능과 기포 형성 작용을 한다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계면활성제가 물에 녹았을 때 친수성계에서 나타내는 이온성에 따라서 양이온성, 음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나눠집니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살균과 소독작용이 크며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헤어 린스나 트리트먼트 혹은 섬유유연제를 제조할 때 주로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세정력과 기포 형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고 샴푸나 비누, 치약, 폼 클렌징 등이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유화력, 습윤력, 가용화력, 분산력이 우수하며 대부분의 화장품에 작용이 되는 것으로 화장수의 가용화제나 기초화장품, 클렌징 로션이나 크림의 세정제 등 기초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세정작용이 있으며 살균력, 유연 효과를 지니고 피부의 안정성이 높고 피부의 저자극입니다. 대표적으로 저자극 샴푸나 베이비 샴푸가 바로 양쪽성 계면활성제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의 피부 자극에 의한 순서는 양, 쪽, 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피부의 자극도가 심한 순서로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가 가장 피부에 자극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성, 그 다음에 양쪽성, 그 다음 마지막이 우리 기초 제품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자극도는 양, 쪽, 비. 그리고 피부의 세정력이 우수한 순서로 한번 해보자면 양, 쪽, 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세정력이 우수한 순서는 음이온성, 양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에서는 HLB라고 해서 하이드로필릭, 리포빌릭, 밸런스의 약자로 계면활성제가 물에 잘 녹는 농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HLB가 낮을수록 물에 잘 녹지 않고 HLB가 수치가 높을수록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장품의 기술로 가용화 기술. 다량의 물에 소량의 오일이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섞여서 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가용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장수나 향수, 헤어 토닉에 사용되는 화장품의 기술이고요. 유화는 에멀전이라고 해서 물과 오일이 우윳빛으로 불투명하게 섞이는 과정을 유화 또는 에멀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림이나 로션의 제조에 주로 쓰이는 기법이고요. 유화는 물 중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수중유형, 그리고 기름 중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유중수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분산은 안료 등에 물에 잘 녹지 않는 고체 입자를 액체 속에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 예를 들면 마스카라나 파운데이션, 네일 에나멜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게 바로 분산 기술입니다. 이렇게 계면활성제와 화장품의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고요. 화장품의 종류와 기능을 제가 별도로 하지 않을게요. 기초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 모발 화장품, 바디용 화장품은 여러분이 교재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알려드릴게요. 기능성 화장품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피부에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두 번째,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세 번째, 자외선과 관련이 돼서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미백, 주름, 자외선과 관련된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다음 중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것은 하면 혹시 보기에 여드름용 화장품이 있으면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원리는 티로신이라는 물질이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도파, 그리고 도파퀴논, 도파크롬, 그리고 마지막에 멜라닌이 되는 그 과정을 중간중간에 차단해주는 걸 바로 미백 화장품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차단되는 물질들이 또 따로 다르게 있거든요. 티로신이 티로시나제에 의해서 도파로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물질이 코직산과 알부틴, 당나무 추출물, 상백빛 추출물, 감초 추출물, 글루코사민이 있고요. 도파에서 도파퀴논으로 산화가 되는 걸 억제하는 물질이 비타민C 유도체입니다. 각질 세포를 벗겨내서 멜라닌 세포를 탈락시키는 물질은 아하이고요. 멜라닌 세포 자체를 사면시키는 물질은 하이드로퀴논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미백제로는 제가 방금 전에 열거했던 그 미백제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능성 화장품,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 레티놀, 비타민 A 유도체로서 레틴 A, 레티노이드라고도 하고요. 진피 내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합성을 촉진해서 탄력을 증진시키고 주름을 감소하는 원리입니다. 각질의 교체 주기를 단축해서 노화 각질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표피가 생성되는 것을 도와주며 주름 피부 외에도 여드름이나 각화증, 지성 피부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레티놀은 빛이나 공기 등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되도록 밤에 사용을 하는 걸 권하고요. 민감한 피부는 좀 주의를 요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름 개선 화장품은 아데노신. 세포 내 성분이기 때문에 침투 시 안정성과 지속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고요. 진피 내에서 섬유화 세포의 생성을 촉진시켜서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고 피부의 탄력을 증진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로, 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인 차단제와 화학적인 차단제가 있어요. 물리적인 차단제는 자외선 산란제라고도 하고 자외선을 난반사시켜서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무기물질의 입자가 피부 표면 위에 쉽게 말해서 돌담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 나가게, 난반사하게 하는 원리이고,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는 거,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 팩트 등이 자외선 산란제의 대표적인 화장품입니다. 피부가 뿌옇게 보이는 백탁 현상이 있고 좀 뻑뻑한 사용감은 있으나 피부에 자극은 없는 장점이 있고요. 대표적인 성분으로 산화아연, 이산화티탄, 카올린, 탈크, 벤토나이트 등의 성분이 바로 자외선 산란제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자외선 흡수제는 자외선을 화학적으로 흡수해서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면 흡수해서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피부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장점은 있지만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염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합 한도가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크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크림의 대표적인 성분이 옥틸메녹시 신라메이트나 PABA, 살리실레이트, 옥시벤존, 아보벤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외선 흡수제와 자외선 산란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제품으로 태닝 제품이 있는데요. 자외선 중에서 UVA를 흡수시켜서 피부를 천천히 그을리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되겠죠. 태닝 크림이나 태닝 오일, 태닝 스프레이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주 성분으로는 글리세릴 파바, 벤조페논, 드로메트리졸이 있습니다. 셀프 태닝 제품으로 피부의 도포 후 자외선을 받지 않아도 피부가 점차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으로 주 성분은 디하이드로시 아세톤, 약어로 DHA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성 화장품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화장품학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교재에 제가 따로 열거하지 않은 기초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던 부분들만 좀 잘 주의 깊게 듣고 문제풀이도 좀 해보시고 또 잘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공중위생 관리학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